기나긴 설 연휴가 찾아왔습니다. 가족과의 만남도 앞둔 상황이라 정갈하고 괜찮은 식당이 없을까 찾던 중 저에게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설을 맞이해서 구독자분들께 야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무얼 파는 식당인가 하고 봤더니 민물장어 덮밥집이었습니다. 사실 회사랑 채널과 결이 살짝 안 맞는 감이 있다고 하는데 서비스로 준비한 게 참다랑어 1번 뱃살을 사용해 만든 한 피스에 15,000원에 달하는 특대 내기도라라서 회를 좋아하는 분들께 소개해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본래 유명한 곳이라 궁금하기도 했고 매력적인 제안이라 이렇게 협업을 통한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광고일지라도 늘 하던 대로 느낀 바 그대로 전하고 식당이 전하고픈 이야기도 부풀림 없이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평일에도 줄 서서 먹는 산더미 장어덮밥집 리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타마입니다. 타마는 장어덮밥 전문점으로 과거엔 초밥도 취급했지만 장어덮밥의 인기가 초밥을 뛰어넘게 되며 지금은 장어덮밥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메뉴에 회가 없지만 설 기간 동안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서비스는 회니까 어떤 비주얼로 나오는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는 다음과 같이 테이블의 크기가 작지 않아 별도의 칸막이가 없더라도 막 부대끼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저는 메뉴를 봤는데요. 메뉴는 오직 한 가지 장어덮밥이 있었는데 가격이 58,000원으로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가성비가 괜찮다, 가성비가 좋다라는 후기가 있던데 도대체 이 가격의 장어덮밥에서 가성비라는 단어가 왜 따라오는지 궁금해서 맛을 보고 가성비도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주문을 마치고 나니 기본 상차림으로 락교와 고추절임, 양파 초절임, 그리고 감태아김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지극히 평범한데 또 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나온 건 자완무시 일본식 계란찜이었습니다. 일본식 계란찜에는 슬라이스 치즈가 덮여 있었고 그 치즈 밑엔 새우살이 있었어요. 푸딩 같은 질감의 계란찜 맛은 아주 담백했는데 여기에 더해진 슬라이스 치즈가 이런 담백함에 개성을 주었고 새우도 다소 밋밋한 계란찜의 식감을 더했죠. 그리고 계란찜과 함께 튀김도 나왔거든요. 이 튀김은 빵가루를 입힌 가리비로 빵가루가 기름과 만나 강한 고소함을 주었고 익은 가리비는 횟감만큼은 아니지만 촉촉함과 부드러운 식감, 가리비 특유의 은은한 단맛이 있어 음식을 본격적으로 먹기 전 심심한 입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식전 음식이 나온 후 이곳의 메인인 장어덮밥이 나왔는데 그 비주얼이 정말 상당합니다. 사각 접시에 두툼한 장어가 얹어져 있잖아요. 그 양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히질 않아 한 그릇에 얼마나 담기는지 오픈 주방을 통해 보니까 장어의 크기에 따라 담는 양이 다른데 이날은 이렇게 두 덩어리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곳의 경우 큰 장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큰 장어는 무한리필집에서나 쓰는 장어란 인식이 있어 가격에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얘기하시길 무한리필 장어는 보통 선어장어, 활장어를 잡아 손질한 게 아니고 죽은 장어를 벌크 형식으로 유통하는 건데 이곳에서 쓰는 건 활장어를 초벌구이 작업한 걸 받는 거라 큰 크기더라도 더 비싸고 좋은 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장어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궁금해 무게를 측정해보고 싶었지만 제가 갔을 땐 식당 운영 상황상 못 찍고 따로 사진을 요청했는데요. 이땐 제가 방문했을 때보다 큰 사이즈의 장어가 준비된 상태였고 이 정도 크기의 조리된 장어가 한 덩이 반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접시에 거의 500g 이상의 장어가 올라가는 이 장어덮밥, 장어가 정말 양껏 올라가는 건 알겠고 맛이 어떤지 궁금해 크게 한술 떠봤는데 일단 맛도 맛있지만 식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마카세 업장에서 나오는 붕장어 초밥 있죠.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듯 이 민물장어도 사르르 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식감의 핵심은 조림이라 봤는데 다른 장어덮밥은 조리거나 찐 다음 불로 굽는 작업을 하지만 이곳은 조리는 과정 위주로 조리해서 잘라서 내어주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맛도 일반적인 장어덮밥과 달랐습니다. 처음은 간장 베이스에 한국식 달큰한 생선조림 양념장 맛으로 시작해 끝은 일본식 장어덮밥의 단맛과 감칠맛으로 끝나더라고요. 첫 맛은 친숙하고 끝맛은 일본식 장어덮밥스러운 맛이었죠. 그리고 밑에 일본식 갓김치 절임도 있었는데 이건 갓김치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있고 단맛과 짠맛, 은근히 매운맛이 있었거든요. 이 갓김치의 맛은 장어덮밥 소스 맛을 해치지 않으며 하나로 어우러지고 오히려 맛을 더 풍성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큰 장어가 주는 느끼함도 확 잡았고요. 이런 장어덮밥은 이대로 먹어도 쉽게 질리지 않았지만 함께 나온 감태또는 명란김을 싸먹으면 감태향과 명란김의 감칠맛이 장어덮밥의 맛에
기분 좋은 변주를 주니까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장어덮밥을 먹는데 사장님이 향후 구독자분들께 제공할 서비스가 준비됐다고 오픈주방 쪽으로 와달라 해서 갔는데요. 가보니까 참다랑어 1번 뱃살로 만든 내기도로 초밥이 다음과 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다랑어 뱃살 두세 피스에 해당하는 양을 파와 함께 다져 여기에 소금을 더하고 일반적인 오마카세 업장에서 쓰는 김보다 2배 비싼 김 2장 위에 초양념밥과 다진 참치를 얹었다고 합니다. 그 맛은 불로 구워 더욱 바삭해진 김의 식감을 시작으로 참기운이 있지만 소금으로 살린 참다랑어 뱃살의 감칠맛이 가득하고 아삭함에 향긋한 파의 내음이 느끼함을 잡아 달지 않은 초양념밥과 어우러지는 게 정말 황홀한 한 입이었어요. 게다가 양도 한 입에 다 먹기 힘들고 두 입에 나눠 먹을 양인데 초밥집에서 한 피스에 7,000원에 해당하는 참다랑어 뱃살 초밥을 더 맛있게 꾸며서 2피스 먹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걸로 봐선 양을 가늠하기 어려워서 접시에 담아달라 부탁드렸는데 뭔가 아까보다 양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해서 한 입 먹으니까 입이 큰 제가 베어물기 어려울 정도로 커서 향후엔 이 접시에 담긴 것보단 양을 살짝 줄여 한 피스에 15,000원이라는 값어치 할 수 있게 내어주실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내기도로 김초밥은 여기에 방문해서 1인 1주문 후 제 유튜브를 보고 왔다고 하면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이곳의 음식이 괜찮아 보여서 드시러 오게 될 경우 꼭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아무리 알차다고 해도 장어덮밥 1인분에 58,000원은 너무 비싼 게 아닐까 하며 먹는데 내기도로 김초밥에 들어가는 밥량도 적은 게 아니라 장어덮밥 절반만 먹었는데도 배가 차고야 말았죠. 그런데 이 장어덮밥 위에 장어가 500g 이상 들어가고 한눈에 보기에도 양이 많아 보여서 이걸 다들 다 드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잘 드시는 남성분은 싹 비운 후 정말 든든하게 먹었다고 하시고 여성분들은 절반 정도 먹고 남겨 포장을 요청하여 집에 가져가서 또 한 끼로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이곳 장어덮밥의 1인분을 포장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나왔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2인분 아닌가요? 여기가 비싼데도 왜 가성비가 좋다고 했는지를 이렇게 포장된 걸 보니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인 식당에서 2인분에 해당하는 걸 1인분으로 내어주시고 여기에 계란찜, 튀김, 그리고 디저트까지 게다가 설 이벤트로 설 연휴 동안 15,000원에 해당하는 참다랑어 1번 뱃살로 만든 내기도로 초밥까지 주는 이곳. 단가는 있더라도 값어치는 제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냥 절반 가격에 일반적인 1인분 양을 팔면 안 될까라고요. 식당은 대개 사장님이 지향하는 바가 담겨있고 이곳은 비싸고 맛난 음식을 부족함 없이 푸짐하게 전하고 싶은 곳이기에 이렇게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은 저는 디저트를 요청했는데 디저트론 나뚜루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고급 올리브유와 생후추를 더해 내어주셨는데요. 이 조합은 워낙 유명하지만 이 재료를 구성하는 식재료 모두 저가가 아닌 나름 좋은 걸 사용해 내어주셔서 디저트 또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조합은 기존의 바닐라 아이스크림보다 향이 더 풍성한 게 매력적인데 안 드셔보셨다면 집에서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식사를 끝낸 저는 먹다 남긴 절반의 민물장어 덮밥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걸 그냥 데워서 먹어도 좋지만 뭔가 더 맛있게 먹을 방법이 없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겁니다. 동네 마트에서 파는 김밥용 김 있죠? 김을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운 민물장어 덮밥을 가져와 밥은 김 위에 깔고 그 중심에 큼지막한 민물장어와 절임 채소를 더해 말아 민물장어 김밥으로 만들었습니다. 민물장어 김밥의 단면은 다음과 같은데 두툼한 민물장어가 인상적이었네요. 그 맛은 민물장어 덮밥을 먹는 맛과 비슷한데 비주얼이 다르다 보니 느낌이 조금 색달랐습니다. 저는 조금 못생기게 말았지만 여러분이 포장해서 남은 장어덮밥을 집에 가져온다면 저보다 더 예쁘게 말아서 드시고요. 집에 나물이 있다면 나물도 조금 넣어서 김밥으로 말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여의도 타마에서 장어덮밥을 정말 알차게 먹었는데요. 타마의 장어덮밥 특징에 대해 정리한다면 정말 부드럽다. 선어가 아닌 큰 사이즈의 활 민물장어를 사용한다. 보편적인 민물장어덮밥 양념 맛과 다르다. 1인분이지만 양껏 먹고 싶은 분들의 로망을 위해 거의 2인분의 양이다. 계란찜, 튀김, 디저트까지 나온다. 장어덮밥 위에 산초가루를 많이 뿌리지만 산초를 잘 못 드시는 분도 큰 거부감이 없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맛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보편적인 장어덮밥과 달라 신선한데 또 맛도 있는 게 좋았고요. 다만 장어구이 덮밥이 아닌 장어조림 덮밥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곳이기에 너무 부드러운 질감이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 부드러운 질감 속 일부 장가시가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서 나오는 계란찜이 살짝 심심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내용을 미리 참고해 주신다면 더 만족스러운 식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밥도 하이엔드 오마카세 업장에서 쓰는 쌀로지어. 밥 자체의 퀄리티도 좋고 전체적으로 정갈했던 이곳. 이번 설 연휴 가족들과 외식을 고려한다면 이곳도 나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설 연휴 이후에 고급 생후추 브랜드와 콜라보를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 생후추와 이 장어덮밥을 같이 먹어봤는데 이거 진짜 별미입니다. 즙을 가진 생후추가 후추의 알싸함과 살짝 산뜻한 향이 있는데 이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